자, 교정시설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500명 이내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고 사정을 고려해서 규모도 늘릴 수 있다. 맞죠? 2번 맞고 3번 매년 1회 이상이죠. 순회 점검 하게 하여야 한다. 매년 1회입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법무부에서 한 번 갑니다. 그리고 청에서도 한 번 가고요.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6개월 아닙니다. 자, 4번 가죠. 4번을 보면 마지막 줄에 그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1번, 2번, 3번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었다. 만약에 이것을 뭐 법무부령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출제할 수 있지만 워낙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지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법률입니다. 법률.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문제는 쉬웠던 겁니다. 2번 갑니다. 자, 벤담입니다. 파놉티콘형을 묻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 맞고 2번. 자, 전면적 지속적 감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죠. 그리고 일방적 수직적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다음 중 틀리게 기술한 것은 2번입니다. 자, 간트 교도소는 가장 모범적인 근대 교도소 효시로 평가받고 있고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교정시설로는 암스테르담이 아니고 브라이드웰입니다. 요 웰 제가 우물리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파빌리온식 푸신 알아두시고 우리나라의 전주형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체감과 통풍이 유리하고 뭐 개호 인원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등등의 뭐 장점도 있습니다. 5번형은 주간에는 혼거고요. 야간에는 독거죠. 그래서 5번형 관련된 것이 이제 5번 교도소가 나옵니다. 4번.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파놉티콘 벤담 말씀드렸고 1망 감시형 구조이다. 원형 독거방이다. 5번째는 린즈고요. 자, 주간에는 침묵, 야간에는 독거. 자, 파빌리온식 푸신 맞죠? 전주형 우리나라 대부분 교도소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요즘 말고 옛날에 만들어진 것. 자, 이런 형태인데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채광이나 통풍, 자연위생 면에서는 불리한 시설이다. 반대죠. 채광 통풍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개호 측면에서는 인원이 많이 들어요. 절감도 틀렸고요.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의 교정시설은 이러이러한 물적시설과 관리 직원의 결합으로 운영되는 국가시설이다. 맞고 자, 유엔 최저 기준 규칙은 500명, 1000명이 아니고 500명이죠. 500명. 현대적 시설은 응보보다는 교육경 사상에 입각했다. 개별 처우 맞습니다.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죠. 요즘 이렇게까지 쉽지 않네요. 뭐 엄청나게 쉽잖아. 존 하워드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다 맞는 얘기입니다. 1번, 2번 다 맞는 얘기인데 존 하워드는 독거제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혼거 X. 자, 7번입니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정답은 2번. 1번 볼까요? 통상적인 설비, 뭐뭐를 갖추지 아니하고 통상적, 뭐뭐를 하지 아니하는 이런 단어는 개방시설입니다. 자, 2번 통상적, 통상적이란 말 쓰고 있죠.
그게 일반 경비입니다. 다시 한번 도표 알아두세요. 개방, 완화, 일반, 중경비, 개완 일중. 그렇죠? 기준점이 어디다? 여기 있다고요. 세 번째. 통상적, 통상적. 이게 기준점입니다. 이 통상적보다 한 단계 완화된 것이 완화. 그것보다 더 완화된 것이 뭐뭐를 갖추지 아니하고 뭐뭐를 갖추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고, 중경비는요. 강화, 엄중 이런 단어 씁니다. 자, 기준점이 뭐다? 도주방지가 기준점입니다. 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방금 말씀드렸죠. 기준점이 뭐라고? 기준점이 도주방지라고요. 그래서 2번을 가보면 여기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게 아니고 이렇게 써야 돼. 도주방지. 아시겠죠? 다 도주방지. 잘 봐봐요. 1번도 도주방지, 3번도 도주방지, 4번도 도주방지잖아. 그렇죠? 근데 2번은 그런 말이 없네? 틀린 거지. 나머지 다 맞습니다. 뭐뭐를 갖추지 아니하고 통상적 보다 완화된, 그치? 통상적 강화 엄중 맞습니다. 교정 조직을 갑니다. 자, 각종위원회 중요해요. 각종위원회. 우리 기본서에 가면 도표 나와 있을 겁니다. 저 뒤에. 옳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분류처위원회, 징벌위원회, 분류처위원회 회의, 징벌위원회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다 배울 거란 말이죠. 분류처위원회는 68이 아니고 57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57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징벌위원회 57입니다. 분류처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여기도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과반수는 맞는데 이게 틀립니다. 나중에 다 배운다고요. 지금은 일단 체크만 해두세요. 분류처위원회는 3분의 2입니다. 나머지는 다 과반수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분류처위원회. 앞으로 다 배우고 도표 다 뒤에 나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이죠.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두죠. 소마다 다 있어요. 청에 두는 게 아니고 시설에 있습니다. 기후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교정시설에 있습니다. 본부에 두는 것이 아니고. 자, 분류처위원회를 둔다. 이것도 시설에 둡니다. 시설에. 그러니까 징벌위원회, 기후심사위원회, 분류처위원회 전부 다 어디다 둔다? 교도소에 다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장관이 정한다. 필요한 것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죠. 근데 이런 거 굳이 암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머지 지문만 잘 알면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찍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은 일단 무시하시고 1번, 2번, 3번을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배워요. 징벌위원회 할 때 배우고 기후심사위원회 할 때 배우고 분리처위원회 할 때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된다 이거지. 어쨌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셔라. 나중에. 지금 말고. 3번 갑니다. 지체 없이 상관 보고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면담은 아니에요. 면담은 지체 없이 보고 아니라 사유를 파악해서 자기가 해결할 건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될 때 상관 보고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뭐죠? 청원이라든지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진정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청원, 정보 공개, 진정, 지체 없이.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 4번. 자, 옳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3번이죠, 3번. 3번인데 3번 몰라도 돼요. 나머지 이것도 뭐냐면 그때 이게 08년도잖아요. 08년도. 08년도에 그 형집행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걸 묻고 있는 거단 말이죠. 자,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장관이죠. 자,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 장관을 보조한다. 요 교정정책단장은 장관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본부장을 보조합니다. 이 사람 없어도 장관 보조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석방 적격 여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위원장은 본부장이 아니고 차관입니다. 감히 그쵸? 감히 법무부 차관입니다. 3번 몰라도 돼요. 4번 가볼게요. 교우심사위원회, 징벌위원회는 모두 다 앞에서 배웠지? 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둡니다. 교정시설에. 자, 교도관 직무규칙 5번입니다. 작년도 경찰 문제네요. 답은 2번인데 읽어볼까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다 해드렸는데 이런 점검은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합니다. 2번 아침 저녁으로. 의무관은 매일 1회 이상, 매일 1회 이상 이러이러한 것 등을 확인해야 되고요. 당직 간부는 각 부별로 2명, 정하고 부를 두죠. 그리고 양무직 교도관은 약품을 확보해야 되며 월 1회입니다. 1회. 1회 이상 역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상관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뭐 양무직도 나오네. 양무직도. 야씨. 그렇잖아? 이건 제가 기본 강의 때 안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25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인데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이 출제가 됐어요. 원래 이쪽은 출제가 잘 안 되고, 자, 직무규칙이 출제가 된다면 교정직 교도관이 출제가 거의 대부분 되죠. 근데 25년도에는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이 출제가 되었다. 근데요, 이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 외에도 그 보건위생교도관도 있어요. 보건위생교도관도 출제가 경채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다 수록되어 있는데 이런 교정직 교도관이 아닌 다른 직군도 좀 봐두셔야 된다는 거죠.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읽어보시고 2번도 읽어보시고 3번 가볼까요? 자, 수형자가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이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 역할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듯이 분류심사입니다. 분류심사 업무 교도관이 하는 일이지 이 가석방 관련된 이 보고하는 것은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뭘 하느냐? 이 친구들은 여기 보듯이 규후 관련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교육과정 개설 계획 이런 거, 교육 관련된 거, 규후 관련된 것, 뭐 이런 거 하지 가석방은 아니다. 이것 좀 알아두시고요. 4번 사형 확정자 또는 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수시로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인사와의 결혼을 주선해서 안정하도록 해야 된다. 이 역할도 사회복귀 업무 교도관이 합니다. 자, 7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 자, 1번. 교정직 교도관은 교정직이죠. 자, 의리 등 오염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 이런 교환, 수리, 세탁,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일이 이제 교정직 교도관이 이런 일을 합니다. 물론 이 교정직 교도관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재수자들을 시켜서 이런 일을 하게 하죠. 자, 니은번 정문 근무자는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 당직 간부의 허가 없이는 정문을 여닫을 수 없어요. 허가사항은 누구 거다? 당직 간부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소장 아닙니다. 소장은 퇴근하고 없어요. 소장은 야근금 안 써요. 소장이 아니고 당직 쓰는 그 당직 그 팀 있잖아. 야근 근무 팀 있어요. 1팀, 2팀, 3팀. 그 있다면 그쪽에 오야봉 당직 간부입니다. 그 사람의 허가 없이 여닫을 수 없다. 허가를 맡으려면 당직 간부 허가 맡아라. 동그라미죠. 당직 간부는 교정관이나 교감으로 임명한다. 그치? 그 팀의 장이 이제 교감이지, 교감.
뭐 교감도 여러 명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짬밥 많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고 결혼의 범위에서 적임자를 선정해 당직 간부에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의무관은 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시하고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제 의무관이 하죠. 동그라미. 뭐 생소한 내용들도 가끔 있는데 경체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3번. 자, 국가직 시험에도 나와요. 뭐 승진이라든지 경체 이런 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채 시험에서도 직무규칙이 나옵니다. 자, 소방기구 점검 그리고 소방훈련은 매주 1회 이상. 그렇게 한가해요? 매주 한 번씩 하게? 매주가 아니고 매월. 매월도 빠듯할걸? 이렇게 시간이 널널하지 않은데 뭐 6개월에 한 번이면 족할 것 같은데 매월 한 번 이상입니다. 자, 2번 당직 간부란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교정직 교도관이다. 보안과장이 아니고요. 시설의 장입니다. 소장을 말하죠. 소장. 자, 교정직 교도관은 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미리 호송 계획서를 작성해서 상관에 보고해야 된다. 맞죠? 자, 4번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 보안과장의 허가 없이 방금 앞에서 풀었잖아. 보안과장이 아니고 당직 간부. 보안과장도 퇴근했다니까. 소장이든 보안과장이든 다 퇴근했어. 퇴근하고 없어. 그러니까 당직 쓰는 사람의 오야봉. 그 간부입니다. 그 사람의 허가가 있으면 됩니다. 9번 교정직 교도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자, 수용자를 부를 때는 번호를 부르는 게 원칙이죠. 이름은 거의 잘 안 부르고요. 번호를 부르는데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무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번호 부르는 게 원칙이다. 자, 2번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하죠. 도주, 폭행 이런 것들 방지 조치는.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고요. 그리고 날인이 필요한 것은 원칙이 어디다?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왼손은 아니고 오른손이 원칙입니다. 보통 왼손은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칙이기 때문에 뭐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든지 하면 다른 손가락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엄지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오른손이 원칙인데 오른손이 고장났을 때에는 다른 손가락입니다. 왼손이 아니죠. 왼손이 아니고 다른 손가락이란 말은 뭐 엄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10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자, 2명 이상의 교도관이 공동 근무하는 경우가 있죠. 큰 교도소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이 한 사동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그때는 선임자가 아니고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소장이. 이땐 소장이야. 이땐 소장이고 이때는 당직 간부 아닙니다. 소장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다른 직군을 지휘 감독할 수가 있고 3번 풀었고 4번을 보면 상관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람, 복사를 하려면 상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11번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1번 풀었고요. 당직 간부 풀었죠. 2번 매주 1회 이상 비상 소진망을 확인해서 유지하는 것은 소장이 아닙니다. 뭐 소장은 뭐 그러면 500명 근무하면 500명 다 매주마다 이렇게 소장이 전화기 돌려? 소장이 그렇게 한가해? 당직 간부입니다. 팀이 있다니까? 팀. 그 팀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당직 간부지. 당직 간부가 매주 한 번 이상은 비상 소진망을 확인하는데 거의 안 하지. 3번 출정 감독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무죄 판결 등 영장이 실효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즉시 석방되는 사람의 신상을 확인해서 석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그 출정 감독자입니다. 출정 계장이지, 출정 계장. 계장. 계장이 6급 말합니다. 6급. 교감이지. 6급 교감. 자, 분류심사 업무 담당 교도관은 개별 처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적성 검사 이런 것이 이제 분류직. 옛날에 분류직은 다 사복 입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복 입을걸요. 지금 뭐 워낙 많이 바뀌어서 1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자, 1번 풀었죠? 자, 2번. 부를 때는 번호를 부른다는 것이 원칙이라 했고 끊고 필요하다면 이름과 함께 부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교도관은 지체 없이 문서로 보고를 하는데 문서로 보고해야 된다? 일단 읽어볼게요. 자,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보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설에서 보듯이 틀렸죠? 이렇게 것이 아니고 문서 또는 구두입니다. 여기서 또는 구두. 그러니까 문서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중간 부분에 직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중간 처리 상황을 여기 나와 있듯이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구두란 말이 없어요. 그렇지?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중간중간이라도 보고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로 보고를 해? 뭐로 보고를 하긴 여기 나와 있잖아. 문서나 구두로 보고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서에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원칙대로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는데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라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구두란 말로 못 박으면 안 되는 거죠. 자, 1일 8시간입니다. 13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 매월 1회 이상 소화기 점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월입니다. 그리고 당직 간부 지휘 아래 교정직 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 점검은 매일 2회 이상 충분한 사이를 두고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인원 점검입니다.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 점검은 매일이죠. 매일 2번 이상 하죠. 그게 언제야? 아침 저녁이지. 아침 저녁. 그래서 아침에 기상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야? 아침 밥 먹기 전에 와서 간밤에 잘 있는지, 그치? 도주한 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재소자 중에 누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저녁 때 하는 건 뭐죠? 낮에 공장 가서 일하다 왔으면 도주한 놈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자, 3번. 정문 근무자는 일과 종료 후 다음날 일과 시작까지 당직 간부 허가 없이는 여닫을 수 없다. 여기 틀렸죠? 일과 종료 후부터 다음날 일과 시작까지가 아니라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입니다. 당직 간부는 각 부별로 2명 이상 편성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짬밥이 되는 사람이 정이고 그 밑에 사람이 부가 되죠. 부. 최소 그렇다는 거야. 최소 2명 이상은 편성한다.